자, 동기부여 이론으로서 목표 설정 이론의 시사점 별표 빵빵빵빵 해주시고, 왜냐하면 작년에 경영지도사 1번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외워주십시오. 정말 외워야 됩니다. 자, 오늘 있잖아요. GS3 모의고사반 경영조직론 내가 모의고사를 출제를 했는데 1번 문제 이거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동기부여란 개인의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자발적으로 일으키고 방향 지우며 지속시키는 과정인데 이걸 세 단어로 축약해서 노력의 강도. 자, 노력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이제 노력은 와이너의 귀인의 세 가지 차원에서 노력은 가장 우리가 성공을 판단하는 가장 우리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변수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자, 노력의 강도가 있고요. 방향성,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그 노력을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풀어서 얘기한 게 바로 이겁니다. 개인의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자발적으로 일으키고 방향 지우며 지속시키는 과정. 이걸 이제 풀어 쓴 거예요. 자, 동기부여로서 모티베이션은 라틴어 무브루가 이 어원이고 움직이다 이런 뜻이고, 동기부여는 이걸 함수로 얘기하면 이제 퍼포먼스, 성과는 개인의 능력, 어빌리티 또는 태도, 애티튜드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적정 수준의 모티베이션만 준다면 성과로 연결시켜 주고 있다. 자, 이렇게 함수로 우리가 재미나게 구성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네 번째 문단에 에드윈 로코는 에드윈 로코 이렇게 나왔고, 자, 목표 설정 이론의 기본 모델 보겠습니다. 목표 설정 이론의 내용은 목표의 속성과 설정 방법에 따라 개인의 성과 수준이 결정된다는 것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조절 변수가 있는데, 조절 변수에는 조직 지원, 피드백, 보상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 목표의 속성에 목표의 난이도, 난의 동그라미, 목표의 구체성의 동그라미, 구의 동그라미, 그리고 목표 설정 방법은 상사나 부모님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지시적 목표 설정 방법, 그다음에 참여적인, 협의적인, 이제 참여하는 상사와 부하가 참여를 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조정해서 이제 목표 이제 수행 단계로 간다. 이런 이제 참여적인 목표 설정 방법도 있고, 스스로 알아서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제 수험가에서는 이거를 군한수 이렇게 외워요. 군한수. 목표의 구체성, 목표의 적절한 난이도, 수용성. 참여적인 목표 설정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조절 변수에 조직 지원, 피드백, 보상이 있다. 이거 외워주셔야 되고, 자, 133페이지 목표의 속성 해서 목표의 난이도는 성취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렵고 도전적일수록 성과가 높다라는 것이죠. 구체성은 요구되는 목표 수준에 대한 명확한 정보로 목표가 구체적일수록 흥미를 느끼고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즘에 흔히들 얘기하는 좋은 목표의 조건이 있어요. 좋은 목표의 조건. 좋은 목표의 조건을 흔히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스마트.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과거에 이제 스마트 이렇게 많이들 예를 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가 영어로 다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만 풀었어도 여러분들이 통밥으로 다 쓴다. 그다음에 measurable, measurable, 측정 가능한. A는 achievable, 성취 가능한. R는 realistic, 현실적인. 근데 이제 프로젝트가 아주 도전적이고 아주 흥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프로젝트를 하려면 앞으로 2주간 야간 근무를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럼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이 쉬어야죠. 그래야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출근해서 근무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타임 바운드. 이거 어떤 사람은 이거를 이제 결과 지향적인 해서 오리엔티드 이렇게도 설명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이렇게도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국외국어대학교 권석경 교수님은 자기 교재에다가 앞에 이제 대문자 S가 있으니까 소문자 S를 써가지고 스마트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하나 더 스트레치, 도전적인,
이렇게 하면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뭐 이렇게 쓰고 여러분 아마 통밥으로 다 써줄 수 있을 거예요. 목표는 구체적인 것이 종업원의 동기부여 효율적이라고 한다. 즉 하루에 경영조직론을 공부해야겠다. 이런 목표 설정보다는 경영조직론 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공부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목표 설정 방법은 지시적, 참여적, 스스로 목표 설정 방법이 있습니다. 자, 조절 변수, 조직 지원 보겠습니다. 조직이 작업자에게 설비 지원, 예산 지원, 정보 제공 등 적절한 지원을 할 때 성과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고,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는 목표 달성 과정 중에서 상사가 작업자에게 제공하는 적절한 피드백은 성과를 높이는 데 유리하고, 보상은 목표 달성과 관련된 조건적인 보상, 신의 측에 의한 성실한 노동력 제공에 의한 조건적 보상을 제공할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성과가 높다는 것이죠. 134페이지. 자, 공헌점을 보시면 목표 설정이론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가 쉽고 더더군다나 실무에 적용이 용이하다. 뭘로? MBO로. 자, 목표 설정 이론은 경조에도 출제가 될 수도 있고 MBO라는 문제로 해서 인사노무 관리도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이제 인사노무 관리 수업을 할 건데 MBO를 또 강조를 할 겁니다. 그때 그 시간대도 또 강조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참객점을 보시면 작업장에는 단지 하나의 목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목표들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설명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기업 목표와 노조 목표가 서로 상충되는 경우, 또는 영업팀 목표가 생산팀 목표하고 상충되는 경우가 있어요. 생산팀의 목표는 완벽한 제품, 불량용 재료의 완제품을 생산하고 싶지만 영업팀 목표는 빨리 해서 빨리 매출을 창출하고 싶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달라서 서로 팀장들 간에 엄청 싸우죠. 이런 경우를 이제 말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이론 간의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기대 이론 간의 차이점. 미리 한번 보죠. 공통점은 모티베이션 이론 중에서 사람의 인지적인 과정쯤에서 설명했다는 것이고, 기대 이론 간의 차이점은 읽어볼게요. 기대 이론에서는 기대값이 클수록, 즉 쉬운 목표일수록 모티베이션이 크다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목표 설정 이론에서의 이 목표는 약간 달성하기 어려운, 현실적이고 성취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약간 어려운, 조금 더 어려운 도전적인 목표, 이걸 이제 선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대 이론은 이제 노력, 성과, 보상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특정 노력이 성과로 가기까지 이게 기대감이 높을수록 모티베이션이 잘 일어난다는 거니까 쉬운 노력, 쉬운 성과, 쉬운 노력, 이걸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달성하기 좋은 성과, 이때 이제 모티베이션이 일어난다는 걸 이제 암암리에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목표는 그게 아니다. 약간 현실적이고 성취 가능하지만 좀 더 도전적인 목표라는 성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